안녕하세요. RPA를 활용한 빔 업무 자동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한국인프라의 황성민. 한국인프라 김희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UiPath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RPA를 빔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RPA의 도입 사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외국에서 RPA를 도입한 사례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PA 빔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하고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를 어떤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RPA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부터 실제로 RPA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절한 예시와 설명을 넣었으니까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해서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뒤에서 저희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하는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RPA에 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 로봇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봇이 있고, 두 번째로 노봇, 그리고 챗봇이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예시로 들 UiPath 스튜디오는 첫 번째 프로봇을 사용합니다. 프로봇은 반복적인 규칙을 따르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노봇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챗봇은 가상 비서 역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고객 문의에 응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챗봇은 아마 일반적으로 고객 문의하는 웹페이지나 요즘에 은행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챗봇이 여기서 말하는 챗봇이 맞습니다. RPA 솔루션은 우선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액티비티를 짜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RPA를 도입해야 될지 인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갖추어지면 자동화가 완성이 됩니다. RPA 솔루션의 특징을 4가지로 뽑아왔습니다. 우선 텐저블한 로봇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지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개념의 자동화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컴퓨터 화면상의 작업 흐름을 모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동작을 녹화하고 이를 자동화해서 사용자의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의 UI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크로스 펑셔널, 크로스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정 기능에 종속되지 않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규칙으로 프로세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동적인 디시전 포인트, 분기점, 그리고 순환 반복 고리를 가진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자동화 스크립트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UiPat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타사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컨설팅사의 애니웨어, 그리드원의 오토메이트 1, 그리고 블루프리즘, 하일랜드, 이런 다른 RPA를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들보다 UiPath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구현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단시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또 C샵과 비주얼 베이직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일부에 코딩이 가능합니다. 단위 소프트웨어가 아닌 외부의 여러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넷 플랫폼과 윈도우즈 운영체제와의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속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UiPath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가트너 컨설팅사에서 발표한 매직 쿼드란트를 가져왔고요. 세로 축에는 실행 능력, 가로 축에는 completeness of vision이라고, 비전의 완성도라고 하죠. 이런 기준들로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UiPath는
3년 연속 RPA 솔루션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행 능력 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UiPath의 경쟁력이 좋다는 근거는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우선 뛰어난 제품 전략 구상입니다. IT 부서, 개발 부서,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제품 전략을 구상하고 개발 모델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최적화된 UX를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를 드래그 드롭으로 바로 적용을 시켜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2020년에 RPA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63%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UiPath가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 내에서 작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해놓은 영상입니다. UiPath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UiPath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몇 가지 탭들이 있고요. 가운데 파일을 여는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프로젝트를 여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툴스 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들이 보이고요.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추가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을 추가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도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메뉴에 있는 프로세스를 클릭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고 생성을 누릅니다.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가운데 메인 윈도우를 클릭하면 이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왼쪽에는 프로젝트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특성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액티비티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가운데 액티비티를 클릭을 하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프로젝트 창 아래에 보시면 액티비티를 클릭하면 액티비티들이 목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행해 볼 내용은 특정 창에 특정 탭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결과값을 추출해서 마지막으로 텍스트 파일까지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우선 액티비티를 클릭해서 인풋 다이얼로그를 넣습니다. 추가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창을 어떻게 띄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우선 What is your name이라고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특정 결과값을 입력을 할 건데 그 결과값이 그 변수로 지정이 되도록 오른쪽 특성 창에서 result에 username이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라우저를 여는 액티비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 놓았던 URL을 붙여 넣고요. 오른쪽의 특성 창에서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롬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ype into Activity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입력할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선택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아까 열어놓았던 웹브라우저로 가서 원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액티비티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변수로 지정해 놓았던 유저네임을 입력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클릭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get name을 클릭하도록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name을 클릭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값을 추출할지를 넣기 위해서 getText 액티비티를 추가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 값을 또 변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특성 창에서 이번에는 유니콘 네임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래 스코프를 시퀀스로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값을 뽑아낸 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액티비티를 추가하고 유니콘 네임을 추출을 하고 파일 이름은 name.txt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디버깅을 해볼 건데 디버깅을 하면 최종적으로 txt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버그를 누르고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열리고 get name 클릭하고 결과값을 얻어내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생성된 txt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UiPath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일단은 IPA가 뭔지 그리고 UiPath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빔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왼쪽, 오른쪽을 좀 나눠서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대상이 되는 업무와 그리고 RPA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 집약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가 처리가 필요한 업무, 그리고 다수의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는 업무가 그 RPA의 대상이 되고요. RPA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조건,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여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작업량이 많은 업무면 RPA를 적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 업무들은 4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규칙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첨부 파일을 열거나 이런 작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입력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하거나 프로그램의 숫자 그리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그젬플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추가적으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업무, 예를 들면 파일 또는 폴더를 옮기는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집 혹은 분석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특정 업무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업무이고요. 이제 빔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초기 값 설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처음에 파일을 열고 템플릿을 가져오고 클라우드와 동기화를 시키고 이런 초기 환경을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량 산출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 창이 떴을 때 우리가 조건으로 걸고 옵션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변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변하지 않고 그 회사의 양식이나 우리가 해오던 관습에 의해서 같은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RPA에 활용하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플레이어 같은 애드인을 사용해서 레빗 패밀리를 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빔 360으로 이제 게시를 하면서 동기화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RPA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EY 컨설팅에서 발췌를 해왔고요.
RPA 도입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 실수 방지, 비용 절감 효과에 아주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산성 향상은 가트너에서는 기준 업무 30%, 40%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버레스트 그룹에서는 저부가 가치의 업무가 30에서 35% 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RPA 연구소에서는 기존 업무 대비 비용이 절감 효과가 35에서 한 6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업무 실수 방지가 가장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브라우저를 띄우고 클릭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부분을 찾아가고 이거를 좀 빨리 해보는 연습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가 더블 클릭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서 실수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확실히 RPA에서는 RPA를 도입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클릭을 하고 정확한 내용을 입력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RPA 혹은 UiPat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제는 이 RPA를 레빗에서 어떻게 쓸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PA를 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어떤 범위에서 RPA를 도입하고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제가 예시로 넣어놨는데 이 외에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뭐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든 레빗이 있을 거고 시빌 3D가 있을 거고 또 빔 360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 내에서 어떤 작업들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다른 소프트웨어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 호환을 할 건지 이런 과정들을 이 RPA를 도입할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뭐 패밀리를 가져오고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게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이 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완료한 다음에 이 결과물들을 뭐 시공자나 설계자와 공유를 하면서 같이 RPA를 활용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프로세스와 RPA 프로세스 간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RPA를 도입하지 않은 그냥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RPA 파일을 오픈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뭐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필드 값을 설정하고 뭐 순서 같은 걸 설정하고 옵션 순서겠죠. 그리고 필터 값 어떤 필터를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렬하고 그룹화 설정을 하고 뭐 파일 형식 같은 거 설정하고 그렇게 이제 일람표를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결과물을 산출을 하는데 이 중간의 과정들이 자동화를 통해서 그 RPA 자동화 프로세스라는 거 하나로 묶이거든요. 이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장점들, 뭐 생산성이 좋아지고 뭐 실수를 방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RPA를 도입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영상이 바로 나올 건데 그 전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UiPath를 당연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일람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필드 값 형식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람표를 추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추출한 일람표를 이제 CSV 파일로 내보내고 이 각각의 부재들에 대한 CSV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엑셀 파일로 이제 추출해내는 이제 과정이 이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제 옆에 있는 희진 씨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게 될 영상에서는 이제 사전에 담당자가 RPA에게 작업을 시킬 정보를 저장하는 엑셀 파일로 영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사전에 담당자가 RPA에게 작업을 시킬 정보를 저장한 엑셀 파일이고요.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UiPath는 레빗 프로젝트 창을 찾게 됩니다. 창을 찾은 UiPath는 뷰의 일람표 특성을 열어 각 카테고리와 그에 맞는 필드 값을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필드 값이 모두 추가되면 함수를 설정하고 정렬 값을 지정합니다. 형식을 설정한 뒤에 이렇게 일람표가 생성이 될 텐데요. 이 일람표를 일람표 내보내기를 통하여 지정된 경로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계인데요. 이제부터 UiPath는 사전에 담당자가 저장한 카테고리별로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는 두 번째 일람표에 필드 값을 추가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함수를 설정하고 정렬 값을 지정해 준 뒤 형식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일람표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지정된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작업을 RPA에게 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작업에 담당자가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된 천장 일람표까지 내보내기를 통하여 저장하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숫자에서는 전체 모든 작업 중 현재 작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설정하고 일람표를 내보내어 경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필드 값이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값은 사전에 영상으로 초반에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처럼 담당자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여 RPA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UiPath는 그 엑셀 파일의 정보를 읽어와서 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람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값을 지정해주고
형식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일람표가 모두 저장이 되면 UiPath는 이 저장된 일람표들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취합하여 결과물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RPA 작업이 완료가 되고 결과물 엑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의 시트명을 보시면 사전에 설정되었던 카테고리 명으로 시트명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시트별로 각각의 일람표 내용들이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빗에 RP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민 씨가 발표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RPA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VT 파일을 생성합니다. 엑셀 시트를 기반으로 RVT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지정된 폴더에서 템플릿 파일, RTE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합니다.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커넥터와 빔 360 닥스의 폴더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를 실행해서 시트를 생성하고 패밀리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빔 360 닥스로 게시해서 닥스와 동기화를 시키고 이게 확인되면 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도 희진 씨가 설명을 도와주실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 이어받아 영상을 보며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시에서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질 텐데요. 레빗 파일 생성, 빔 360의 클라우드 모델 생성, 다이나모 플레이어 실행과 템플릿 불러오기, 그리고 패밀리 로드, 빔 360으로 동기화, 이렇게 총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이번 예시에서도 사전에 담당자가 저장하는 엑셀 파일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컴피그 파일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 컴피그 파일에는요, 빔 360에 대한 폴더 경로, 템플릿 파일 경로, 다이나모 스크립트 파일 경로,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 프로젝트의 폴더들입니다. 이 폴더들 안에는 UiPath가 작업하기 위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드로잉 레지스터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드로잉 레지스터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파일 이름에 대한 정보, 분야, 레빗 파일 생성을 위한 템플릿 정보,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위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RPA에게 작업을 시킬 정보들을 이곳에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UiPath는 이 정보들을 읽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정보들을 확인한 후 UiPath 스튜디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iPath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파일 실행을 하게 될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디버깅 파일이라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파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UiPath는 Revit 2021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정된 경로에 템플릿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라보레이트 탭을 찾아서 콜라보레이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빔 360의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할 텐데요.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커넥터와 빔 360이 서로 동기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버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RPA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길게 걸릴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UiPath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UiPath 내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속성값이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이 속성값의 시간을 조절하여 UiPath가 다음 작업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iPath는 그 지정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클라우드와 동기화를 마치게 되면 클로즈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클로즈 버튼이 생기면 이 버튼을 눌러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니지 탭을 찾아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UiPath는 이 다이나모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하여 시트를 생성합니다. 시트를 생성한 뒤 프로젝트를 위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종료하고 패밀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지정된 경로에 있는 패밀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작업자와의 공동 작업을 위하여 빔 360에 동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과정과 같이 이 작업 역시 클라우드 서버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또한 UiPath에서 설정할 수 있겠죠? 동기화가 완료된 후 UiPath는 작업을 완료한 시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RPA는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작업을 마친 시트의 화면인데요. 이 시트의 정보들을 모두 확인한 후 시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iPath와 빔 360이 올바르게 작업했는지 확인하러 가야겠죠? UiPath의 작업 진행도에 대해서는 UiPath 스튜디오의 출력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하단에 보이는 출력창이 바로 그 출력창입니다.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UiPath와 빔 360이 작업을 올바르게 마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빗과 빔 360의 RP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표는 성민 씨가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RPA 그리고 빔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RPA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HFS 리서치에서 RPA 도입 추이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단위는 $10,000고요. 국내 RPA 시장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HF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RPA 시장은 2017년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17년 4억 4,30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12억 2,400만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하면 약 1조 4,151억 원이고요. 추가로 가트너는 2020년에 주목할 10대 전략 기술의 하나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RPA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RPA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의 정확하고 정량적인 조사는 없는 상황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RPA에서 UiPath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RPA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2021년 조사된 내용이고요. 세로축에는 최신 서비스 제공 측면, 그리고 가로축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엔터프라이즈급 RPA 솔루션을 제공하는 UiPath가 대규모 글로벌 기업에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14개의 RPA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봇 개발, 보안, 지원 제품,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최신 오퍼링, 전략, 시장 입지라는 3가지 범주에서 UiPath를 리더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UiPath, 빔, 혹은 뭐 RPA, 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구가 된 결과들을 찾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RPA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UiPath가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빔 분야의 RPA를 구현하고, 그리고 RPA를 구현하기 위해 UiPath를 사용할지, 어떤 UiPath의 프로세스를 적용할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빔 엔지니어들이 우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UiPath로 활용할지 개발자 혹은 UiPath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만들고 실제로 동작이 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더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빔도 이제 전면 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지만 구상이 된다면 UiPath, 그리고 UiPath를 이제 빔에 적용하는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활용도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게시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문들이 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화면 보면서 어떤 질문이 어떤 답변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저희 팀 계정도 있고 뭐 보시면 밑에 이제 이메일 주소 나갈 텐데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분도 답변을 질문을 주셨네요. 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마우스로 보면서 하셔도 되고. 네. 가격에 대한 문의가 좀 보이는데요. UiPat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졌다기보단 그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프라에서 RPA 솔루션을 위하여 UiPath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 어떤 분야까지 사용하게 되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UiPath 측에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네. 질문도 조금 볼까요? 네네. 저는 바로 밑에 있는 문주웅님께서 주신 질문. 물량 산출 작업과 템플릿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일단 준비한 예시랑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옵션에 대한 얘기죠. 뭐 세팅을 어떻게 할지, 필터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카테고리들을 선택해서 넣을지. 왜냐하면 이제 레빗 안에서 일람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런 내용들을 클릭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닥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 기본 폴더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닥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겹치고, 그리고 폴더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어떤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 룰이 없으면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파일들이. 그래서 그런 룰을, 그리고 하이어키라고 하죠. 이 상위, 하위 카테고리들을 잘 분류해서 설정을 해놓고 그걸 엑셀에 넣어놓고 이제 그걸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그 폴더로 이제 생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받고 이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저거 이형준 님이 질문 주신 거, 설정된 액티비티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단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액티비티들을 추가로 계속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설명에 한마디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정을 할 때 실행 단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액티비티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어. 이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로 검색을 하고 싶어. 이렇게 점점점 액티비티를 쌓아 나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프로세스, 한 단위의 프로세스가 생긴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럼 오늘 Q&A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이제 바로 이어서 4시에 3D Max 그리고 레빗에 관련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했던 한국인프라의 황성민, 김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